네, 그러면 퀴즈 못다 하신 분들은 이제 마저 좀 풀어 주시고요. 오늘 여기 좀 마이크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이크를 좀 요청을 여기 학과에 좀 연락을 했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잘 들리시나요, 뒤에? 네. 일단은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지난번에 클러스터링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이제 뭐 대표자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축은 뭐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 데이터 아이템 축이고 또 다른 축은 이제 피처,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타내는 뭐 키, 혈액형, 뭐 몸무게 이런 류의 이제 피처 혹은 디멘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뭐 100명의 사람의 뭐 100명의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러면 100명의 환자들의 어떤 대표자들을 저희가 뽑는 과정이었다고 본다면 뭐 그거를 K를 5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1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찌됐건 5명이라고 하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사람들로 이렇게 뽑아서 이 100명을 좀 서머라이즈 하는 형태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그 환자의 수, 그러니까 데이터 아이템의 수를 100에서 이제 5라는 숫자로 이제 줄였던 것처럼 이제 또 다른 축인,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또 다른 축인 이제 디멘전이라고 하는 축, 그러니까 뭐 키, 몸무게, 뭐 혈액형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그 각각의 피처들의 개수를 저희가 이제 줄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 그대로 디멘전을 줄인다 해갖고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의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보면 인풋은 당연히 뭐 저희가 환자가 뭐 한 100명 있다. 그럼 이게 100명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엑셀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대각선으로 뒤집은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셀 테이블을.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세로 줄 환자 하나하나가 이제 저희의 환자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첫 번째 줄이 키를 나타내는 값, 이게 몸무게를 나타내는 값, 뭐 이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디멘전은 뭐 한 예를 들면 뭐 한 80이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환자의 수는 그대로 100명을 유지한 채 이 디멘전, 이 80개의 디멘전을 저희가 한 뭐 15개의 디멘전을 이렇게 줄여보는 겁니다. 뭐 이게 기본적으로 인풋 아웃풋입니다. 디멘전 리덕션에서의 인풋 아웃풋이 되고요. 저희가 K민즈를 돌리면 뭔가 대표자에 해당하는 좌표값과 각각의 이제 점들, 데이터 아이템이 이제 어느 클러스터에 속하느냐에 대한 그 멤버십이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데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 100명의 각각의 환자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15개의 디멘전을 이제 새로이 좀 뭔가 부여를 받아서 이 15개의 어떤 새로운 벡터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디멘전 리덕션의 아웃풋이 되고요. 그랬을 때 이 디멘전 리덕션의 아웃풋은 이 디멘전 리덕션을 돌릴 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디멘전의 개수를 저희가 인풋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링에서도 K를 저희가 입력으로 줬던 것처럼 디멘전 리덕션에서도 역시 이제 타겟 디멘전인 요 15라고 하는 값을 이제 입력으로 보통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알고리즘마다 이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파라미터들이 또 존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또 부가적인 어떤 인풋도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줄 수가 있고 하는데 이거는 또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서는 이게 뭐 Dimension Reducing Transformation for New Data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00명의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15개의 디멘전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새로운 표현을 구했을 때, 만약에 이제 여기서 내일 어떤 추가된 환자가 뭐 한 10명 있다. 그러면 이 10명은 이 디멘전 리덕션을 구할 때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0명에 대해서도 이 똑같은 아까 이 100명이 이제 가지던 그 똑같은 그 디멘전으로 이제 나타내어지는 그 공간에다가 이 10명의 데이터를 또 이렇게 같이 매핑을 할 수가 있느냐. 요걸 이제 보통은 이제 해줄 수가 없고
해줄 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어떤 디멘전 리듀싱을 해주는 그런 어떤 변환, 함수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아웃풋으로 주게 됩니다. 네, 그렇고요. 여기서군요. 혹시 그 마이크가 없나요? 네, 여기는 그 채널이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있었거든요. 아, 지난번 쓰셨어요? 네. 근데 이게 한 번밖에 없어. 그 여기 밑에 안내실 여쭤봤더니 그 보관을 잘한다고. 네. 그래서 선생님께 따라 여쭤봤어요. 네. 혹시 몇 차시 이 같은 시간에 바로 전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전에요? 있습니다. 네. 그래도 마이크가 있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이 디멘전 리덕션이라는 건요, 이게 하여튼 그러니까 디멘전을 이제 저희가 피처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피처 실렉션과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피처 실렉션은 뭐냐면 저 80개의 지금 현재 주어졌던 원래 이제 키, 몸무게, 뭐 혈액형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원래 갖고 있던 피처들 중에 저희가 15개의 디멘전을 줄여야 되니까 이 15개의 어떤 서브셋을 골라내는 이런 과정이 이제 피처 실렉션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선별을 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기서 이제 어떤 80줄 중에서 15줄을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 선정을 해갖고 이쪽에 있는 로우 디멘셔널 데이터의 15줄로 저희가 이제 생성을 시키는 뭐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피처 실렉션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 기법은 뭐냐면 이게 15개의 하나하나의 디멘전들이 어떻게 보면 저 오리지널 80개의 피처들의 어떤 조합들로 여기서의 하나하나의 15개의 피처가 이렇게 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키와 몸무게가 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피처를 가지고 뭐 몸무게 빼기 그 다음에 키 플러스 뭐 30 이런 값을 저희가 정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저희한테 주어진 오리지널 피처들에 대한 어떤 함수로서 한 값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여기 무슨 과체중 혹은 저체중의 정도를 나타내는 어떤 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원래 주어졌던 키와 몸무게 피처를 가지고 과체중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피처를 저희가 추출해낸 게 있죠. 그리고 저 일반적으로 새로운 피처들은 뭔가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뭐 이런 형태로 좀 활용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 15개 디멘전을 뽑는다? 그 말은 저 80개의 어떤 서로 다른 조합의 이제 15개의 서로 다른 조합의 어떤 방식으로 이 저희의 어떤 피처들을 추출해내겠다. 뭐 그게 과체중, 저체중 정도일 수도 있고, 뭐 그 사람의 뭐 글쎄요, 뭐 하여튼 뭐 이런 뭐 남자이면서 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뭐 이런 것들도 또 뽑을 수가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저희는 뭐 거의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이제 보통은 좀 다루게 됩니다. 그냥 그렇고 이제 이런 식으로 디멘전을 줄여놓으면 이제 뭐가 좋느냐? 당연히 이제 이거를 저장하는 대신에 이걸 저장하니까 이제 스토리지, 그러니까 뭐 메모리나 이제 하드 드라이브가 훨씬 더 적게 들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좀 경량화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할 때는 훨씬 뭔가 계산이 빨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뭐 클러스터링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한다. K민지를 우리가 이 100명의 사람 그리고 그 100명의 사람들이 80디멘전에서 나타내지 있는 저 데이터로 K민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 K를 5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 80디멘전을 5개 이제 80디멘전을 대표자를 일단 랜덤하게 이제 뽑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각각의 데이터 아이템마다 저 5개의 이제 그 대표자들 중에 내가 누구랑 가장 가까운지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계산을 한다는 과정 자체는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뭐 그때 1, 2라는 값과 3, 4라고 하는 값이 있을 때 이걸 빼면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거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제곱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이제 루트를 취하죠. 뭐 이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저희가 알고 있는 건데 저게 디멘전이 80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이제 80번의 이제 그 빼기와 제곱과 그 다음에 또 79번의 합, 그러니까 80개를 합해야 되니까 이게 합에 이제 두 개씩 하면 이제 79번을 이제 합산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스퀘어 루트를 취해야 돼서
뭐 당연히 이 오리지널 디멘전이 커지면 이제 K민주도 당연히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런 디스턴스들을 쓰는 알고리즘들이 다 디멘전에 이제 당연히 디멘전이 크면 느려질 텐데 그 디멘전을 줄여놓은 15디멘전을 널 스페이스에서 뭔가 K민주를 하겠다라고 하면 훨씬 더 계산이 빨라지겠죠.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계산을 좀 빠르게 하고 이제 뭔가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좀 줄여놓음으로써 경량화를 시키고 이런 거에 대한 장점 이외에도요. 저희가 이제 이 디멘전 리덕션을 하는 어떤 이유로서 혹은 그 얻는 장점으로서는 이제 그 어떤 데이터를 그 저희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좀 더 맞게 좀 전처리를 해놓는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의 성능이 오히려 얘를 그냥 직접 썼을 때보다 작은 데이터를 썼을 때 이제 성능이 더 올라가게 되는 형태로 이제 뭔가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뉴럴넷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딥러닝에서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요소가 되는 이런 뉴럴넷 같은 경우도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뉴럴넷의 이제 그림인데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6개로 주어지는 어떤 입력 정보, 한 사람의 입력 정보를 저희가 그러니까 키, 몸무게, 혈액형 저런 겁니다. 그리고 저런 것들을 여기서는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총 4개의 아웃풋을 저희가 뽑죠. 그 말은 이제 어떤 서로 다른 어떤 4개의 그 펑션을 써갖고 이 입력 정보 6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정보들을 추출해낸다. 그래서 저게 이제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디멘전 리덕션을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또 여기 추출된 정보들을 원래의 어떤 입력 정보로 사용해서 또 디멘전 리덕션을 한 번 더 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뭐 이렇게 디멘전 하나를 저희가 뽑게 되는 이런 형태로의 어떤 연속된 어떤 이렇게 뭔가 순차적인 형태의 이제 좀 디멘전 리덕션으로서 이 뉴럴넷을 또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디멘전을 줄이느냐, 아니면 디멘전을 이제 늘리느냐. 그러면 디멘전을 늘린다는 것은 언제 늘려야 되느냐, 그리고 언제 디멘전을 줄여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디멘전을 늘렸다가 다시 줄이는 뭐 이런 형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혹시 뭐 이제 뭐 컴퓨터 비전 쪽에서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이게 어떤 그림이 좀 제일 이쁠까를 이 정도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 이제 가장 그래도 활발하게 저희가 사용하는 어떤 딥러닝에서 쓰이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컨볼루셔널 뉴럴넷이라고 이제 불리는 기법인데요. 저 인풋 이미지 뭐 이런 게 이제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는 입력은 어떤 사진이니까 사진은 기본적으로 이제 키 몸무게라고 하는 한 줄짜리의 벡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어떤 2D 상에서의 저 어떤 오리지널 정보를 인풋 이미지 갖고 있는 이제 키 몸무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다만 이제 2차원 행렬로만 표현이 돼 뭐 그런 형태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컨볼루셔널 뉴럴넷에서 하는 것은 이것들을 점차로 저 사진을 이렇게 더 작은 사이즈의 사진들로 더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잘 보시면 빨간색 한 줄 한 줄씩 있고 처음에는 뭔가 사진을 저희가 뭐 빨간색 하여튼 좀 사진을 이게 여러 버전으로 좀 저희가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버전이라는 말이 저 사진에서 저희가 뽑고자 하는 그러니까 뭐 과체중이면 뭐 키, 몸무게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듯이 그 다음에 뭐 또 예를 들면 어떤 뭐 남자고 몇 세 이상이고 뭐 이런 어떤 또 다른 종류의 어떤 함수를 저희가 적용을 해서 또 다른 피처 정보를 추출을 하듯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저희 이미지에서 이제 추출할 수 있는 정보들이 이제 굉장히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다양한 정보들을 저희가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맞긴 한데 사진이 이제 여러 장의 좀 뭔가를 뽑게 됩니다. 어쨌건 이메일을 점차로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 뒤에는 이제 디멘전을 다시 이렇게 늘려줍니다. 그래서 뭔가 사진을 통해서 이제 뭔가 유의미한 정보들을 저희가 추출을 해놓고 그 유의미한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정보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전체적인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었다가 그걸 다시 활용을 해갖고 저희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로 뭔가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가 이제 디멘전을 이제 나중에는 이제 늘리는 과정으로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앞쪽을 이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가 인코더, 컨볼루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미지에 쓰이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거기 CNN에서의 그 컨볼루션이고 이제 인코더,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추출해낸다,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내고 그 유의미한 정보들은 당연히 저쪽 오리지널 정보보다는 조금은 더 숫자가 적을 테고요. 그런 형태로 이제 일어나는 과정을 인코더, 그 다음에 그 추출된 어떤 유의미한 어떤 소량의 정보를 가지고 다시 저희가 원하는 정보대로 이렇게 좀 뭔가 확장을 시키는 뭐 이런 것을 이제 디코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진 사이즈를 이렇게 크다랗게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것은 뭐냐? 결국은 이 아웃풋에서 세그멘테이션, 뭐 이런 게 이제 뭐 또 자율비행에서 이제 좀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이 어떤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지금 이게 내가 운전하고 있는 어떤 카메라에서 찍힌 이미지다.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이 이제 도로고, 어느 부분은 차고, 뭐 어느 부분은 뭐 벽이고, 어느 부분은 뭐 인도고 이런 걸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분류를 해놓은 것이 이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그 하나하나 이게 이 보라색이 뭘 뜻하는지는 지금 안 나타나져 있긴 한데요. 뭐 저것들이 이제 요 보라색은 다 차도다, 뭐 저거는 또 뭐다 이런 식으로 각 픽셀들 하나하나를 저희한테 주어진 뭐 예를 들면 이게 640-480이라는 이미지다. 그러면 그 픽셀 하나하나 640 곱하기 480 뭐 하나하나의 픽셀들을 저희는 다 분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으로서 이 픽셀은 도로, 이 픽셀은 뭐 인도, 이 픽셀은 뭐 벽 이런 식으로. 물론 저기 카테고리에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자율운항에서 필요한 어떤 카테고리로서 각각의 픽셀들을 다 분류를 한 다음에 이런 사진의 어떤 그 분류에 대한 맵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뭐 인코더, 디코더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 뭐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디멘전을 줄였다가 그래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한 후 그걸 다시 뭔가 펼쳐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버전으로의 정보를 이렇게 좀 복원을 해내는 과정, 혹은 변환을 해내는 과정이 뭐 이런 컴퓨터 비전 아니면 이런 뭐 NLP, 자연어 처리, 뭐 음성, 뭐 하여튼 그 머신러닝의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저런 기본적인 저런 식의 이제 압축 혹은 디멘전 리덕션, 뭐 혹은 뭐 필요하다면 디멘전을 팽창하는 뭐 이런 형태의 구조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 이게 뭐 뉴럴넷 또 디멘전 리덕션의 한 예가 되고 저희가 이제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리그레션 같은 경우 뭐 피 몸무게 혈액형 뭐 이런 게 쭈르륵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예상 수명을 뭐 이렇게 리그레션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디멘전이 원래 주어져 있던 디멘전이 뭐 한 10개의 피처들이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결국 디멘전을 저희는 하나를 줄인 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이제 디멘전 리덕션으로서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도 또 다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저희가 조금 또 오늘 좀 초점을 맞추게 될 이 디멘전 리덕션에서의 어떤 그 장점은 바로 이 데이터의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디멘전이 예를 들면 이제 80 디멘전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한눈에 뭔가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80 디멘전을 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하나의 점들, 이 100명의 사람들이 이 80 디멘전al 공간에서 하나하나의 점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80 디멘전을 뭐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희가 15 디멘전도 당연히 못 보고 이 디멘전을 저희가 이렇게 2나 3으로 디멘전을 줄이겠다라고 한다면 저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X축, Y축 혹은 X, Y, Z축의 이제 점들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뭔가 그 데이터의 어떤 그 패턴들이나 그 모양들을 좀 저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뭐 흥미삼아 또 뭐 보여드리면 이제 뭐 텐서플로우라는 것은 이제 많이 이제 저기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텐서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텐서보드는 뭐냐면 대시보드입니다. 텐서플로우의 대시보드. 그러니까 텐서플로우에서 우리가 뭔가 딥러닝을 짰을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들이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지금 어디가 문제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좀 뭔가 모니터링하고 이제 분석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각화 대시보드인데요. 그 중에 이제 한 어떤 특정 모듈로서 이제 텐서보드 인베딩 프로젝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시간이 좀 걸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3차원 데이터인데요. 3차원 데이터 상에 저희가 이제 그 분원이나 뭐 이런 데서 특히 컴퓨터 비전 가지고 하는 경우 이제 다루는 데이터 중에 그 엠니스트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혹시 엠니스트 데이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엠니스트 데이터. 엠니스트 데이터는 이제 뭐냐면 그 핸드리튼 디짓 데이터입니다. 핸드리튼 디짓 데이터.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장이 아니라요. 저 3을 저희 포함하는 저 네모 있잖아요. 저 한 장의 사진이 이제 28x28이라고 하는 픽셀 사이즈를 가지는 혹은 해상도를 가지는 사진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 한 장 한 장을 저희가 주었을 때 이게 이제 0에서 9 중에서 이제 어떤 디짓에 해당하는지를 클래스파이하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 주로 이제 활용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저 데이터 아이템 혹은 사진 하나는 28x28이라고 하는 사진 하나는요. 저희가 생각을 볼 때 이제 28 곱하기 28, 그러니까 각 위치별로 있는 그 픽셀 값들을 저희가 한 줄로 쭉 이렇게 늘려뜨리면 이게 이제 가장 왼쪽 위 1,1 자리에 있는 픽셀 값, 이거를 예를 들면 키라고 생각하고 1,2 자리에 있는 픽셀 값, 이거를 뭐 몸무게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하면은 총 이제 28 곱하기 28인 총 784 디멘전의 어떤 입력 벡터로 이미지 하나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784 디멘전, 그러니까 아까 이 디멘전 리덕션에서 보시면 네 여기가 이게 82, 784 디멘전이고 지금 저 데이터 아이템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여기서의 주어진 하나하나의 이미지들의 개수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10by 10으로 이거 만들었다면 이거 100명이네요. 이것도 100개 이제 데이터 아이템이 있어서 걔네들에 대해서 이제 누가 서로 좀 가깝고 먼지에 대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좀 뭔가 3D로만 이렇게 막 돌고 막 이러거든요. 뭐 이렇게 관심 있으시면 뭐 인베딩 프로젝트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들어가시면 이게 이제 거기서 바로 이제 계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 아이템이 누구랑 이렇게 좀 비슷하고 이렇게 멀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눈에 시각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하는 게 이제 인베딩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디멘전 리덕션은 이 2D 혹은 3D로 이제 줄이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저희 XY 혹은 XYZ 축에 이렇게 점점이 이렇게 찍어서 표현한 예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또 이제 그런 어떤 디멘전 리덕션의 한 예입니다. 이게 이제 2D로 이 경우는 이제 2D로 줄인 게 되고요. 프로젝터가 좋아서 그래도 잘 보이네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맵 오브 사이언스라고 해갖고요. 그 각 과학의 이제 서브 필드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보시면 어쿠스틱스라는 분야도 있고 마이너롤로지, 뭐 아마 뭐 탄광학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매뉴팩처링, 뭐 서모다이나믹스, 뭐 이런 여러 가지 필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드들에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환자들 한 명 한 명이 여기서는 하나하나의 이제 과학 내 서브 필드들이 되고요. 그 서브 필드들을 표현해주는 어떤 그 벡터 레프레젠테이션, 오리지널 그 벡터 레프레젠테이션, 키와 몸무게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뭐냐면 저희가 이 과학의 이제 전 분야에 걸쳐서 나타난 어떤 그 논문들을 싹 다 모아서 그 논문들에서 나타난 어떤 그 유니크하게 발견된 어떤 키워드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사전을 좀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스터디라는 단어를 1번 단어로 저희가 이렇게 할당을 시키고 그게 여기서 뭐 나타났으니까 그다음에 뭐 리서치, 뭐 익스페리먼트, 뭐 이런 단어들이 뭐 쫙 있겠죠.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하나의 디멘전을 차지를 해갖고 이제 각 필드들에서 나타난 어떤 그 논문들에서 이렇게 그 각각의 워드들의 카운트를 저희가 세서 그 카운트의 합산을 이제 만들면 뭐 그게 이제 백 오브 워즈라고 하는 형태의 이제 텍스트 다큐먼트를 나타내는 이제 벡터 표현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이 하이 디멘전al 벡터들을 이 각각의 서브 필드들을 이제 환자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제 그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할 수가 있고, 그것들을 2D로 이렇게 줄인 어떤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게 마치 저희가 세계지도 이런 것처럼 이제 원래 얘가 갖고 있던 오리지널 디멘전이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80 디멘전이었다. 그럼 그 80 디멘전 상에서 이제 그 거리상으로 이제 가깝게 나타난 어떤 그런 두 개의 데이터 아이템은 저희가 여기서의 2D에서도 얘네들을 가깝게 표현을 해주고자 하는 형태로 이게 디멘전 리덕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간에 이제 원래 그 80 디멘전이라는 원래 공간이 갖고 있던 원래 공간상에서 갖고 있던 그 데이터 아이템들 간에 이제 그 어떤 관계들이 여기 2D에서 최대한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요게 이 디멘전 리덕션에서의 뭔가 목적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시각화를 해놓고 이제 보면 어떤 걸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이제 그 뭐 어플라이드 피직스가 여기 보이고, 네, 그다음에 뭐 일렉트로 케미스트리,
폴리머스, 이게 뭐 고분자 뭐 이런 거, 뭐 스태티스티컬 피직스, 피지컬 케미스트리 이런 것들이 대량 뭐 이 근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비슷하다라는 것이고요. 저기 이제 멀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멀리는 이제 뭐가 있느냐? 랭귀지가 있고요. 뭐 브레인 스터디가 있고, 코그니티브 사이언스가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메디신, 뭐 지오그래피, 투어리즘, 뉴럴로지, 뭐 신경과학, 뉴로 사이언스. 네, 하여튼 뭐 이런 식의 분야들이 또 쟤네들이랑 굉장히 거리가 멀고 얘네들끼리는 또 이제 비슷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정성적으로나마 이제 이 시각화를 통해서 저희가 좀 뭔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시각화를 하는 용도로 이런 디멘전 리덕션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피처 셀렉션과 피처 익스트랙션 요거고, 자, 이것도 그냥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처 셀렉션은 결론적으로는 많이 쓰이지는 좀 않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제 쪽이나 아니면 좀 다른 머신러닝이 아닌 다른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이런 피처 셀렉션을 또 좀 사용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피처 셀렉션이라는 건 뭐냐? 저희가 이제 예상 수명을 이제 뭔가 예측을 하고자 할 때, 키 몸무게, 그다음에 뭐 혈액형, 그다음에 뭐 나이 뭐 이런 게 주어졌어요. 사는 지역 뭐 이런 게 주어졌을 때, 이제 혈액형 같은 경우는 그 예상 수명,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몇 살까지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사실 그 어떤 코릴레이션이라는 게 거의 없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걸러내는 작업이 이 피처 셀렉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하나하나 보면서 저희가 그 가장 그래도 좀 도움이 될 법한 애들을 하나씩 추가를 저희가 이렇게 저희한테 허용된 뭐 총 15개를 이렇게 뽑겠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이제 뽑을 수, 그것들을 15개를 채울 때까지 이렇게 가장 최적의 것들을 골라내는 것이나 아니면 총 80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좀 필요 없어 보이는 것들을 이제 버리는 형태로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피처 셀렉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피처 추출하는 어떤 오리지널 피처들을 가지고 어떤 함수들을 정의를 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피처들을 나타내게 되는. 그래서 이제 소수의 이제 피처를 골라내게 되는 이런 피처 익스트랙션을 저희가 오늘 좀 집중해서 배워보려고 하고요. 네, 이게 뭐 또 기본적으로는 좀 시각화에 관련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좀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래도 흥미로울 법한 어떤 예제를 좀 위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아까 보셨던 그런 핸드리튼 디짓 데이터 아까 여기서 보셨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데이터 아이템들을 저희가 디멘전 리덕션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는 데이터를 조금 그러니까 사람이 수기로 쓴 데이터이긴 한데 조금은 약간 다른 피처를 사용한 데이터입니다. 아까는 그냥 픽셀 값을 고지고대로 썼지만 여기서는 조금은 뭐 다른 값을 쓰긴 했는데 지금 그거는 또 이제 뭐 요거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고 이 같은 경우 지금 디멘전 리덕션이 좀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하나의 점들이 나타내는 게 이제 뭐냐 하면 그 하나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에 대해서의 어떤 걔가 갖고 있는 true 클래스 레이블을 저희가 표시를 이렇게 해준 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크다라는 것들은 뭐냐? 크다라는 어떤 숫자들은 지금 현재 이 2D 상에서의 걔네들의 이제 그 센트로이드에 해당이 됩니다. 센터. 얘네들의 그냥 가운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점.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2D 시각화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뭐냐 하면요. 여기에 이제 5가 저희가 있는데 이게 5가 센터가 여기 있다는 뜻인데 이 주변에는 5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게 파워포인트에서는 이게 좀 잘 보이는데 여기가 좀 가려져서 그러는데 5가 여기에 한 무대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5가 이쪽에 이렇게 한 무대기가 뭐가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좀 가려져서 이제 애니메이션은 뭔가 되어 있었는데.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같은 5라고 생각하는 같은 클래스라고 생각하는 숫자들의 5라고 하는 숫자들의 한 그룹을 이렇게 시각화를 실제로 해봤더니 이렇게 두 개의 분명한 어떤 서브 그룹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그리고 그 서브 그룹들과는 굉장히 이제 성격이 다른 형태. 그러니까 이 2D 배경상에서 굉장히 멀게 나타내져 있다는 게 아까 보셨던 그 맵 오브 사이언스에서처럼 뭔가 관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의 관계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이런 왜 서브 그룹들을 생성을 하는지, 형성을 했는지를 저희가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좀 까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 위에 있는 데이터들은 저렇게 생겼고 여기 있는 아래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이 두 개의 지금 차이가 이제 어떤 거로 좀 생각이 드시나요? 차이가 좀 보이시는 분 있으시면 색깔이 어떻게 좀 다를까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색깔이 지금 그렇게 아래가 이렇게 빨강과 파랑, 이렇게 빨강과 파랑이 약간 바뀌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이 데이터는요, 좀 굉장히 초창기에 이런 이 수기로 쓴 이제 핸드리튼 데이터고 이때는 이제 이런 뭐 애플 펜슬 같은 어떤 좀 이렇게 디지타이즈된 그런 디지타이저 뭐 이런 펜을 줘갖고 저희가 이 펜의 위치를 시간별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0초일 때 이제 x, y, 그다음에 1초일 때 그다음에 그 1초일 때 x, y 좌표, 2초일 때 x, y 좌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거를 쓰는 동안 뭐 한 5초가 걸렸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0초, 1초, 2초일 때 그 10디멘전으로 총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보시면 각각은 그 펜의 이제 궤적을 저희가 빨간색에서 시작을 하도록 해서 이제 파란색으로 끝나도록 저희가 이거를 데이터를 원래 데이터를 이제 나타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O를 이쪽 사람들은 이제 아래쪽을 먼저 쓰고 이 위쪽을 나중에 쓰고요. 여기서는 이제 위쪽을 먼저 쓰고 이제 아래쪽을 나중에 쓰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냥 저희가 뭐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돌려서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이건 뭐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이게 뭐 그런 어떤 원 vs all 혹은 one vs the rest 뭐 이런 방법을 저희가 좀 써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거는 보였죠? 네. 복습으로 한번. 네. 이 one vs all 혹은 one vs the rest 이게 또 똑같은 건데요. 이게 이제 뭐였을까요? 저희가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배웠던 것 중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다음 주에 시험 보셔야 돼요. 네. 네. 보시면 이제 이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은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배운 거의 유일한 이제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그리고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이제 아웃풋으로 내주게 됨으로써 이제 말 그대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분류를 해주는 거고 이제 그 분류해야 되는 카테고리가 여러 개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어떤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이렇게 여러 개를 써갖고 확장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세 개의 클래스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두 개의 클래스는 뭔가 디시전 바운드 이렇게 됐을 텐데 세 개의 클래스는 이제 이거 뭐 여러 가지 좀 지저분한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저희는 세 개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one versus the rest라고 하는 게요. 총 다 세 개의 클래스가 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하나만 이제 파지티브로 놓고 나머지는 다 네거티브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총 세 개의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테스트단에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 각각의 이제 세 개 중에 딱 하나만을 파지티브로 보고 학습이 된 그 모델에 각각의 이제 아웃풋을 뽑아봐 보게 되면 이게 뭐 70%, 65%, 85% 이런 식의 결과를 내면 저 중에서 그냥 가장 간단하게 이제 제일 큰 어떤 확률 값을 내주는 그 클래스로 최종 선택을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one versus the rest의 형태로 이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저희가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로 구현하는 어떤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것도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되는 어떤 피처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피처들이 살고 있는 공간들. 그래서 여기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선으로 쫙 이렇게 뭔가 잘라서 이 두 개의 그룹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건데요. 이제 이게 하여튼 그 클래시파이어 입장에서 이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쪼개지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도 뭐 이렇게 선을 그어서는 걔네들을 이렇게 잘 쪼갤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뭐 저 가운데 점 원점입니다. 그러면 저 원점에서 이렇게 원점 안에서 이렇게 가까운 애들이 이제 한 클래스, 그리고 바깥쪽은 이제 다른 클래스를 형성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도 좀 뭐 리니어 클래스파이어를 좀 쓰면 안 되는 뭐 좀 그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여기저기 클래스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선형으로는 거의 좀 어림도 없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저게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우냐? 같은 클래스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뭔가 같이 모여져 있어야지 이게 좀 딱 잘라서 구분이 되는 어떤 그 영역을 만들어내기가 쉬운데 이제 그러지 못할수록 데이터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돼 있을수록 이렇게 명확한 그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를 이제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그 경우도 O는 저희가 한 군데 딱 모여져 있으면 걔네들을 싹 이렇게 잘라서 다른 애들과 구별을 하기가 좋을 텐데 이게 이렇게 두 개가 완전히 다르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을 저하를 시키고 그 성능을 저하시키게 되는 어떤 원인으로서 이제 누가 그런 범인인지 그리고 그 범인은 이제 어떤 원인 때문에 이제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저하를 시켰는지를 저런 뭐 2D 임베딩이나 그러니까 2D 디멘전 리덕션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이런 거는 저희가 배운 기술로 이거를 이제 깔끔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배운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그거밖에 안 배웠죠.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 어쨌든 그거를 써서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또 깔끔한 그림이 없나를 찾아보는데 별로 없네요. 이런 거. 요거 그리고 아까 그걸로 가야겠네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저희가 피처를 추가합니다. 무슨 피처를 좀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피처를 추가하는 거를 저희가 그 집값도 그 멀티플 리그레션 이쪽에서 이제 보시면 집값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리니어하게 쭉 이렇게 선으로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증가폭이 좀 감소하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난리니어한 모습을 갖고 있고 그런 경우 저희가 한 것은 이제 어떻게 했느냐? 있는 피처를 가지고 이 조합을 해갖고 새로운 피처를 저희가 추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곱, 함수 뭐 이런 피처를 추가를 해주면 저게 뭐 한 번 이렇게 두 번 꼽을 개거리는 뭔가 클래시피케이션 아니면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뭐 이 경우 같은 경우 또 여기에 이제 꼭 이렇게 세제곱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스퀘어 루트라는 것도 이제 저희가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피처를 추가를 해주되 그 추가된 피처들을 가지고 이제 그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면 뭔가 그런 난리니어한 어떤 성질을 저희가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저희가 고안할 수 있는 어떤 피처로서 얘네들을 뭔가 이렇게 싹둑 이렇게 좀 혹은 피처를 하나만 좀 저희가 추가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는 피처는 이제 뭐냐 하면 추가할 수 있는 피처로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x와 이게 하여튼 반지름을 기준으로 이제 뭐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가할 수 있는 피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스퀘어 루트를 저희가 추가를 해보는 겁니다. 아까는 뭐 어떤 뭐 x라고 하는 그 한 피처에서 뭐 이렇게 제곱하고 뭐 스퀘어 루트 취하고 해서 피처를 만들긴 했지만 기존 피처를 조합해서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도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거기다 뭐 스퀘어 루트 취하면 그 피처를 만들게 되면요. 이게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2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고요. 차원을 저희가 하나를 더 늘렸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차원이 이제 저희의 Z축 혹은 세 번째 축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이 3차원, 그러니까 세 번째 차원에서의 어떤 그 점의 좌표값을 부여를 받아서 이제 3차원 상에서 살고 있게 되는 어떤 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냥 Z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Z축에 해당하는 좌표값은 뭐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스퀘어 루트 취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2차원에 있잖아요. 이 Z축을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마치 이제 외계인에서 이렇게 좀 납치돼가듯이 이렇게 쭉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쭉 떠오르는데
이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먼 애들일수록 더 많이 떠오르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z 좌표가 더 커질 테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반지름. 그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붕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무슨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쪼렷한 컵, 뭐 이렇게 고대 시대에 발견된 뭐 그런 쪼렷한 컵. 말 그대로 포물선 같은 거에 어떻게 보면 입체 버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초록색 애들은 다 밑에 깔려 있고요. 이 걔네 빨간색 애들은 다 이 위쪽으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저희가 세 번째 공간을 이렇게 세 번째 차원을 추가를 했다. 거기서는 이제 어떤 얘네들의 이제 선혈을 싹둑 자를 수 있는 쭉 이렇게 판판한 어떤 그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으로서 자를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저기서 이제 피처를 그렇게 지우로 추가를 하게 되면 뭔가 리니어 클래스파이어를 여전히 써서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어쨌건 다시 여기 디메뉴 리덕션으로 와갔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좀 클래스, 저희가 구분하고자 하는 클래스들 하여튼 똘똘 이렇게 잘 뭉쳐져 있는 이런 형태가 좀 좋습니다. 이렇게 찢어져 있으면 클래시피케이션이 좀 뭔가 하기 좀 굉장히 좀 성가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네, 시각화를 통해서 얻게 된 얘네들이 두 개 극명하게 이렇게 나뉘어진 서브 클러스터를 이제 갖고 있더라라고 하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그냥 두 개 클래스로 분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를 5-1번 클래스, 얘를 5-1, 2번 클래스로 이제 분류를 해서 얘들과 얘들의 이제 새로운 레이블들을 이제 서로 다른 레이블을 부여한 거죠. 그러면 저희 레이블의 개수는 총 11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클래스의 개수가 총 11개가 되면서 네, 그 11개에서의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후에 이제 이 클래스나 이 클래스에 이제 할당이 되면 테스트 데이터가 저 클래스나 저 클래스에 할당이 되면 그냥 걔네들은 최종적으로 5라고 하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최종 분류가 되도록 이제 했을 때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액큐러시가 좀 올라가더라. 그래서 뭐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어떤 사실,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모델을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뭔가 성능을 올리게 되는 그런 예제가 간단하나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이제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석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까는 이런 저희가 얼핏 생각할 때 하나의 그룹이었던 것 같아 보였던 게 이제 여러 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또 하나의 그룹으로 이제 되어져 있던 게 이제 아까랑 비슷합니다. 이런 서브 그룹. 그러니까 이게 7이라고 하는 숫자들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4개, 또 여기에 4개, 또 여기에 이제 대다수의 7이 이렇게 많이 뭉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처럼 보시면 막 서브 그룹으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들을 이 개수가 이제 워낙 적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아웃라이어라고 또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고 하여튼 그 대다수의 데이터 아이템, 자기가 속한 그룹 내 혹은 그 클래스 내 대다수의 데이터 아이템들과 이제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애들이 아닌 그냥 튀는 그런 애들, 소수의 튀는 애들을 저희가 아웃라이어라고 부르고요. 그런 애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여기서도 보시면 7이 이쪽에 한 무대기가 대다수의 7이 나타나고 있고, 그 7에 대한 모양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7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분 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아마 7을 이렇게 쓰는 걸로 이제 한국에서 배웠다가 이거는 이제 참고로 미국에서 그 우체국에서 이제 우편 번호를 이제 수기로 쓰는 우편 번호를 이제 뭔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제 좀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지 분류를 해주도록 하는 그런 어떤 목적하에 만들어진 이제 데이터에서 미국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7을 이렇게 쓰더라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게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쪽 아웃라이어 쪽으로 이제 빠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을 이렇게 썼다. 그러면 얘네들은 아웃라이어로 이제 인식이 되고, 이제 저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대부분 여기 7을 이제 잘 클래시파이하도록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쉽게 이제 무시를 하기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 95개의 데이터 아이템이 여기 7이 여기다 있고, 얘는 뭐 한 두세 개. 그 다음에 또 이 밑에도 또 한 두세 개가 이렇게 있더라라고 한다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다 버려도 그냥 뭐 손쉽게 그냥 버려도 95%의 저희는 액큐러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웃라이어 이렇게 쓰는 게 하여튼 아웃라이어고, 또 그 다음에 또 7을 여기서의 또 다른 아웃라이어는 이제 거의 이런 모양과 비슷한데요. 요 가만 보시면 요 가운데 선을 저희가 이렇게 하되 점점점 이렇게 긋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어떤 소수의 아웃라이어로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이게
누가 누구랑 좀 이렇게 좀 헷갈릴지도 좀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2D 인베딩 상에서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이라는 대다수의 이제 데이터 아이템들이 있는 곳에 7들이 쏙 숨어 있잖아요. 그럼 쟤네들은 아마도 6으로 이렇게 오분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왜 6이라 이제 오분류가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 패턴이 6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런 부분들이 좀 여기에서의 부분과 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제 6 근처로 나타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7들이 이제 많은 경우 이제 2랑 좀 겹쳐져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랑 좀 비슷할지 뭐 이런 것들도 여기 2D 인베딩상에서 이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을 쓰는 게 대략 2랑 조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랑 이제 굉장히 많이 겹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요게 오늘 강의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재밌을 법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미리 좀 카드를 좀 썼네요. 네. 아니 뭐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그러면 조금은 하나하나 좀 저희가 배워야 되는 이제 테크닉들로 이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요 참 굉장히 모래알 만큼 많은 디멘전 리덕션 테크닉들이 존재를 하고요. 근데 뭐 중에 저희는 대표적인 몇몇 방법들만 좀 커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좀 분류하는 기준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하여튼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리니어 vs non-linear라고 하는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뭔가 새로운 디멘전 하나하나를 만들 때 첫 번째 이거는 그러니까 디멘전이 총 4고 이거는 디멘전을 2로 지금 줄인 상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4개의 디멘전을 가지고 이제 어떤 새로운 형태의 함수를 만들어서 이 첫 번째 디멘전, 두 번째 디멘전을 저희가 표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관계가 이제 어떤 선형 결합의 꼴을 따르고 있을 때 그게 이제 어떤 리니어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키고 이게 몸무게다. 그럼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식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리니어 선형식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디멘전 그리고 또 다른 식을 설정해서 두 번째 디멘전을 만드는 뭐 이런 식이 이제 리니어 디멘전 리덕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지 못한 것들은 다 non-linear 디멘전 리덕션이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 이제 뒤쪽에서도 저희가 다루게 되겠지만 아예 이 식 자체가 이제 주어져 있지 않은 이 식 자체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뭐 그런 형태의 디멘전 리덕션들도 또 무수히 많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어쨌건 리니어 디멘전 리덕션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신 채 이제 네, 이런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는데 조금 메서드 쪽으로 가서 제가 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디멘전 리덕션의 방법 중에서 이제 거의 이제 과반수의 경우에 이제 그 쓰이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디멘전 리덕션 방법이 이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이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는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뭔가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들어갑니다.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 네, 프로젝션. 프로젝션은 한글로는 이제 정사형에 해당이 되고요. 정사형이 이제 어떤 거냐? 이제를 좀 저희가 좋은 거를 좀 가지고 오면 좋을 텐데 이제 뭐 이게 지금 좀 희끄무리한데 저 이렇게 흐릿한 점 하나하나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데이터 아이템들 그리고 얘네들이 뭐 애초에 80디멘전의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오리지널 디멘전도 그냥 2라고 생각하겠습니다. 2. 사실 2에서 원래 디멘전 2다. 그러면 그 디멘전을 줄이려면 사실 0으로 줄일 수는 없고 사실 디멘전을 줄이려면 1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 약간 제한적인 예제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이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원점입니다. X축 좌표 0, Y축 좌표 0. 여기서 저희는 이제 만약에 디멘전을 1로 줄이겠다, 2에서 1로 줄이겠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뭔가 그 1이라고 하는 이 타겟 디멘전에 이제 해당하는 어떤 그 최적의 방향 성분을 찾는 겁니다. 벡터 성분을 찾아서요. 그 벡터 성분을 찾은 다음엔 뭘 하느냐? 그 벡터 성분, 그게 요 PC1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쭉 직선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저희의 마치 새로운 타겟 디멘전의 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축이라는 게 뭐냐?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0, 아니 여기가 0이죠. 여기가 1, 2, 3, 4 뭐 이런 좌표 값들을 부여를 받는 것이고 여기에 뭐 4,3이 있다. 그러면 X축으로는 4, Y축으로는 3이라는 좌표. 뭐 이게 기본적으로 축이 가지는 어떤 역할이자 의미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축을 저희가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아이템들은 저 축의 근거에서 저 축을 기준으로 새로운 좌표값을 할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느냐?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 1, 2, 3, 4 이렇게 모는 이렇게 눈금자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가 1, 여기가 0이고요. 원점은 1, 2, 3, 4 이런 식으로 좌표 눈금자를 할당을 받고 저희의 원래 X축, Y축이라고 하는 이 원래 축 있잖아요. 원래 축 상에서 이제 좌표값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 그러면은 뭐 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2, 뭐 5 이런 좌표 값이었는데 저희는 이 새로운 축, 이 새로운 45도 정도로 뻗어나가는 저 새로운 축에서의 좌표 값은 뭐가 될 것이냐? 뭐가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 좌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점에서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예요. 수선의 발. 여기서도 저희가 이 4라는 좌표 값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좌표값이 뭐 대략 한 6이 됐더라. 그럼 쟤는 하여튼 새로운 좌표 혹은 그 디멘전 리덕션을 했을 때 이제 그 어떤 새로운 그 원 디멘저널 그 좌표값으로서 6이라고 하는 값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그러니까 이 축을 설정하고 이 축에다가 이 어떤 점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부릅니다. 프로젝션. 말 그대로 프로젝터가 뭘 이렇게 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점들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점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저희는 이 지금 쭉 뻗고 있는 이 축에 수직한 어떤 그 햇살이 이렇게 쭉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 햇살이 이렇게 수직하게 쭉쭉쭉 떨어졌을 때 걔네들에 대한 어떤 그림자, 그 그림자에서의 어떤 좌표값 그거를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션이라는 게 뭐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어떻게 갖고 뭐 이렇게 나비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빛을 쏴가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프로젝션을 한다 이런 개념. 네, 하여튼 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프로젝션, 저 축을 이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는) 이제 저런 축 중에서 이제 어떤 기준에서 저 최적의 저 축을 찾느냐 하면요. 한 축을 찾았을 때 그 축으로 뭔가 데이터들을 내렸을 때 이 데이터의 베리에이션이 아니라 그 베리언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가지는 이제 분산을 그 최대화 시켜주는 어떤 그런 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그린 저 사선 있잖아요. 저 파란색의 저 사선이 지금 보면 그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으로 늘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분산을 최대화 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 축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매핑이 될 거잖아요. 여기 있는 점들이 이렇게 쭉쭉쭉 다 내려올 겁니다. 그럼 얘네들의 분산을 따지시면은 이 축을 따라서 얘네들이 최대한 이제 0에 이렇게 멀리 이렇게 쭉쭉쭉 서로 다른 값들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을수록 이 데이터들의 이 축 상에서의 분산이 큰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뭐 그냥 이런 축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축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 이 구름 상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어디로 분포가 떨어지느냐? 대략 뭐 한 이 정도로밖에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리언스가 굉장히 좀 작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베리언스를 가장 키우는 축을 찾겠다. 이게 이제 PCA에서 이제 찾고자 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션의 사용이 되는 축. 그거를 이제 이게 어떤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축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디멘전이 그러면 2나 아니면 3, 그러니까 뭐 디멘전 저희가 80디멘전일 때 이거를 뭐 2나 3 혹은 뭐 10디멘전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면 저희는 저런 축을 총 뭐 2, 2개, 3개 혹은 10개를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 80디멘전을 공간상에서요.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여러 개의 축, 그 차트의 그 여러 개의 축 상에서의 이제 그 어떤 그 베리언스가 이제 맥시마이즈 되도록 하는 그 축을 이제 어떻게 찾느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하여튼 이게 좀 하여튼 제일 기초적인 게 이거는 되게 알고리즘적으로는 뭔가 좀 깊이가 좀 있습니다. 뭐 제대로 좀 공부를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다 선형대수에서 이게 나오는 건데요. 이 프로젝션 뭐 이런 것도 또 선형대수적인 개념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제가 어디까지 좀 설명을 해야 될지 항상 좀 못하겠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3차원 공간이다. 그러면 3차원에서는 저희가 뭐 축을 한 2개까지 이제 2개 정도로 이제 디멘션을 줄이겠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저런 축을 저희는 2개를 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 하면요, 이 회전으로서 좀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이제 3차원이 이제 여기 원점이 있고요. 이게 x축, 이제 y축, 이게 z축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저희 데이터 아이템이 여기 있다. 요거에 대한 좌표값은 쭉쭉쭉 이렇게 x축, y축 내린 거죠. 그랬을 때 저희는 여기서도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뭐 타원처럼 데이터가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어느 쪽으로는 좀 이렇게 좀 뚱뚱하고 어느 쪽으로는 홀쭉하고 뭐 이런 제일 뚱뚱한 이런 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실 수가 있느냐? 요 이제 3개의 축을 어떤 형태로 이렇게 좀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잘 서로 직교하는 이렇게 3개의 축을 잘 이렇게 돌리되 이제 이 첫 번째 라인은 이제 뭐에 해당이 되느냐? 바로 이제 데이터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축으로 데이터가 가장 그 베리에이션이 큰 축으로 잡고요. 두 번째 축은 뭐냐? 이 축, 첫 번째 축과 직교한 이 직교 좌표계를 저희는 유지를 하되 두 번째 축은 이 데이터들이 또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축들 중에 남은 축들 중에 이 첫 번째 축은 이미 썼고 그거랑 직교하는 어떤 그 가능한 축 중에 이제 데이터가 가장 그래도 쭉쭉 잘 뻗어나가고 있는 그 축을 저희가 찾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각 축들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첫 번째 축은 제일 큰 베리언스를 가지고 두 번째 축은 그 남은 성분 중에서 또 두 번째로 큰 베리언스를 찾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축들을 저희가 이렇게 순서를 매겨가면서 이렇게 그 소팅을 해가는 어떤 가장 그 최적의 어떤 그 축의 세트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저희는 마지막 축은 버리고 이 2개의 축만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3차원은 2D를 이렇게 좀 뭔가 줄이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3차원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베리언스가 그 가장 커지는 축 하나를 찾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선택하지 않은 그 축으로의 어떤 베리언스는 저희가 버린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축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사실 이 데이터 얘는 이 데이터 아이템은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이만큼이잖아요. 지금 이만큼이라고 하는 원점으로부터 이만큼씩이나 내가 떨어져 있는 이 성분은 이렇게 한 성분과 지금 요 축이 전혀 보지 못하는 성분, 그 축이 이제 무슨 성분이냐 하면 바로 요 축에 해당하는 성분입니다. 요 축, 까만 축. 그러니까 조만큼,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던 어떤 베리언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원점이 저희 평균이라고 생각한다. 뭐 대략적으로 이것들의 평균은 이제 역시 원점이죠. x축으로 봐도 y축으로 봐도 평균이고 그 평균 값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분산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던 분산은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져 있는 원점으로부터 저 점까지의 거리인데 저 분산은 저희가 이 축상에서 볼 수 있는 저 6이라고 하는 값으로 되어져 있는 그 성분에 해당하는 그 이제 베리언스 성분과 이 축이 전혀 보지 못하는 어떤 성분, 조 성분을 저희가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원래 갖고 있던 어떤 그 베리언스들에서 이제 저희가 보지 못하는 축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없애야 될 축은 뭐냐? 데이터의 베리언스가 가장 작은 어떤 까만색의 선분들이 가장 작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3차원에서 2차원을 줄이겠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마지막 축이 이제 버려지는 그러니까 그 축으로의 성분은 저희가 이제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버릴 성분은 최소한의 베리언스를 가지는 혹은 이제 저희가 취해야 될 성분을 가장 맥시멈의 이제 베리언스를 가지는 성분들로 취하도록 하는 게 이게 이제 PCA라고 하는 방식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네, 일립스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일립스라고 하는 게 타원이고요. 그 다음에 일립소이드는 이제 타구입니다. 네, 타구. 그러니까 타원의 이제 입체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타원의 입체 버전이 좀 뭐가 이쁜 게 없을까요? 네. 이게 보시면 뭐 저희가 x축, y축, z축이 있을 때 저희 데이터들의 어떤 대략적인 분포가 대략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타원을 저희가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X축, Y축, Z축 원래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얼라인을 시켜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맥시멈 그 베리언스를 이제 보존하는 그 축을 찾게 되느냐 바로 이 타구에서 그 장축에 해당하는 저거를 저희의 그 어떤 첫 번째 축으로 맥시 그걸 하고요. 이거 장축을 하나 찾았으면 이게 지금 보면 약간은 좀 이렇게 이 축 말고는 다 동글동글해져 보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 위아래로는 좀 납작하고 옆으로는 조금 더 넓적하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두 번째 축을 찾아야 되는 것은 저희가 첫 번째 축 이미 찾은 거에서의 수직하되 이제 그 남은 어떤 두 개 성분 중에 가장 그래도 이렇게 좀 최대한 뻗어나가지고 조성분을 찾도록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온라인이 돼갖고 이제 그 좌표값은 축을 찾았으면 좌표값은 어떻게 찾느냐? 그냥 그 수직이든 저기 수선의 발을 쭉쭉쭉 내리는 그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각 축 상에서의 어떤 좌표값을 찾는 것이다.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PCA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리언스를 왜 이제 맥시마이즈를 하느냐? 베리언스를 왜 맥시마이즈를 하느냐? 이제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갖고 있던 축 중에 일부를 저희가 버리는 과정입니다. 버리는 과정인데 그 축 상에서의 거리를 저희가 무시한다 혹은 그 축상에서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지 못하는 축 거기서 발생된 어떤 그 거리를 저희가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지금 데이터가 여기 하나가 있고요. 또 저희는 데이터가 여기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뭐 키와 몸무게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분명히 다른 어떤 키와 몸무게 값을 가지는 애들이었잖아요. 이 구분이 뭐 가능했던 애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첫 번째 축으로 저희가 프로젝션 시키고 나면 얘네들이 거의 다 동일한 점을 이렇게 매핑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저희가 구분이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구분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저희가 이렇게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들 간에 이렇게 그거를 내가 못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보게 되는 부분을 이제 최소화시키자. 최소화를 시키자. 약간 이런 게 있는 네, 그렇게 되고, 네.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요 P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축을 찾는 것은 제가 지금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요 축이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 예를 들면 여기가 뭐 한 10,6이다. 뭐 이런 점을 지난, 원점을 지나고요. 10,6을 지난 요 방향 성분. 요거를 이제 잘 돌렸을 때 베리언스가 맥시마이즈 되는 축을 알고리즘을 찾아뵙고 그 축이 이제 10,6이라고 했다면요. 저 10,6 축으로의 요 아까 보셨던 1, 2, 3, 4, 5, 6 뭐 이런 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놈이 이제 3,4다. 그러면 이 놈을 3,4라는 애를 이제 10,6이라고 하는 라인을 지나는 요 라인으로 프로젝션 시켰을 때 요 점의 좌표값인 6. 요걸 저희가 어떻게 구할까요? 네, 만약에 이 거리가 지금 이게 3,4니까 여기 거리가 지금 5네요.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게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요 이제 이 밑변의 길이를 저희는 구하는 겁니다. 지금 대각선이 5이라고 할 때 요 각도가 만약에 30도다. 30도다. 그러면 요 거리는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밑변의 길이가 5고 사이의 B인각이 30도다. 그러면 저희는 5 곱하기 사인 30 해갖고 이게 아마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이제 2분의 이제 5 루트 3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거를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저걸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제 뭐 약간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 하면요. 이 내적이라는 거를 가지고 구합니다. 내적. 그러니까 내적이라는 게 뭐냐? 이 저희가 갖고 있는 두 개의 벡터가 예를 들면 3,4라는 벡터가 있고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4,1이다. 이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3, 4, 그다음에 4, 1 해갖고 3, 4, 12 플러스 4 곱하기 1 해갖고 4 해갖고 이게 16이라는 내적이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내적은 또 이게 어떻게 또 나타내지냐 하면요. 이게 두 개의 벡터의 길이, 이게 3,4라고 하는 벡터의 길이를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써갖고 저희가 나타내고요. 곱하기 그다음에 4,1에 요거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이제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게 이제 내적의 어떤 또 다른 어떤 내적과 똑같은 어떤 그 정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는 이 코사인 세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내적 값은 이 좌표 값에서 그냥 바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3, 4라고 하는 벡터의 길이가 얼마냐? 이 5입니다. 3의 제곱, 4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취해갖고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4, 4, 16, 그 다음에 1 해갖고 루트 17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벡터가 이루게 되는 각도의 코사인 값, 혹은 이 코사인 세타는 16을 바로 5에 17, 요거를 이렇게 나눈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저희가 이 3,4와 10,6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싹 해갖고 내적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30 플러스 4, 6, 24, 그래서 54가 내적이고, 이 내적 값을 이 각각의 벡터 길이인 3에 4에 5고, 그 다음에 10과 6은 이게 아마 길이가 좀 클 텐데 100, 66, 30, 136, 루트 136이 되죠. 여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54에다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코사인 세타를 어디에다가 곱해주느냐? 바로 이 3,4라고 하는 여기다가 이제 요 3,4가 가지는 요 길이인 5에다가 곱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좀 이게 보시면 그러면 자 보시면 이제 5에다가 저희는 5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좀 약간 지금 좀 지저분해질 수 있는데 5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 코사인 세타는 뭐냐? 5 곱하기 136 곱하기 코사인 세타 아니죠. 요게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이 두 개 간의 내적이었던 내적이 아까 54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나요? 자, 좀 지저분하게 썼는데, 이 5는 이제 뭐냐면 이 3,4가 갖고 있는 벡터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뭐냐? 이게 지금 이 전체가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나타내냐? 이게 그냥 내적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구한 값이고, 요 각각의 길이를 이렇게 해준 겁니다. 나눠준 거죠. 요 5는 3,4의 길이, 그 다음에 루트 136은 10,6의 길이. 그러면 요 5가 이렇게 지워집니다. 5와 5가 이렇게 지워지면 결국 이건 뭐냐? 이건 뭐냐면 저희는 3,4와 10,6의 내적의 값이고요. 왜냐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내적의 값이 되고, 요 루트 136은 뭘까요? 이게 이 10,6이 갖고 있는 길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요 점의 좌표인 6은 다시 말씀드리면 요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는 요 내적에다가 그 각각의 그 벡터들의 길이로 나눠준 건데, 그 하나 이 3,4가 갖고 있는 길이는 원래 여기 곱해줘야지 이제 코사인 세타에다가 이제 빗변의 길이를 곱해주는 거니까 여기 항상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좌표 값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바로 이 내적 값에다가 나누기 우리의 축이 갖고 있는 얘의 길이로 나눠주면 간단하게 보여진다. 그래서 이 예제를 써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연습 문제로서 여기 하나가 이제 2,5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축이 예를 들면 4,1을 지나는 축으로의 이 점의 어떤 이 좌표값 아니면 그 프로젝션 됐을 때 어떤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저희는 2와 4 플러스 5와 1, 이게 지금 내적이잖아요. 이 내적에다가 간단하게 뭐만 나누면 되느냐? 얘의 길이만 나누면 되는 겁니다. 4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거. 요게 이제 요 점의 길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안 가시나요? 어떠세요?
네? 네. 네. 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진짜.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한 2분만 조금 더 써갖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벡터가 이제 a, b고요. 그다음에 뭐 요 벡터가 c, d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벡터의 길이를 예를 들면 이게 뭐 그냥 벡터의 길이를 x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요 벡터의 길이를 뭐 y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요 코사인 세타 그래서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는 요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x라는 이 빗변의 길이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내적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a 곱하기 c 플러스 b 곱하기 d 이 내적은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이 내적은 어떻게 또 나타내질 수가 있었느냐 이거는 그냥 공식이고요. 이 공식은 뭐냐 x와 y 즉 두 개의 내적에 참여하는 벡터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게 이제 내적의 어떤 또 다른 식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는 요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게 뭐였냐 바로 요 점의 좌표값이었고요. 그렇죠? 요거를 구해야 되니까 지금 요 식에서 보시면 요 내적에다가 요 놈만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내적은 저희가 그냥 구하고 이렇게 디멘전 키 곱해서 더해서 구하고 이제 나눠지는 요 y 값은 뭐였느냐? 바로 이 방향성분을 나타내는 요 c, d라고 하는 놈의 이제 거리가 바로 이제 y였죠. 그렇게 해주면 된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적에다가 그 프로젝션 되는 그 어떤 축의 그 길이로만 그냥 나눠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PCA에서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원래 빅픽처로 돌아와서 하여튼 저 축,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면 그 데이터 상에서 가장 그래도 그 베리언스가 맥시마이즈 되는 어떤 축들을 쭉 나열을 해서 줍니다. 그 어떤 서로 수직인 어떤 이런 축들을 알고리즘이 그냥 줍니다. 그럼 저희는 그 축들에다가 아까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들을 하나씩 시키고 각 축상에서의 그 어떤 점들의 그 새로운 어떤 좌표값들을 이렇게 프로젝션 내적을 통해서 구하면 그냥 디멘전 리덕션 결과가 얻어진다가 되는 겁니다. 네. 좀 또 제가 간식이 올 때까지 또 수업을 또 계속 한. 네, 그래서 하여튼 좀 길게 하긴 했는데 10분 정도를 저희가 쉬고 다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그래서 PCA입니다. 네. 10시 하여튼 1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네. 센터가 있죠. 센터에